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대고 세화여고 최상위권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우인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현대고 세화여고 우리 예비고1 어머님들께서 보실 텐데 또 현대고하고 세화여고 학교에서 영어 시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게 됐을 때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비교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일단 압구정 센티음학원에서 현대고 부원장직 맞으면서 이제 현대고 전학년 전광자 연속 조기마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서초 명인학원에서는 세화여고 대표 강사로 일임하면서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비교 분석을 진행을 해드릴 때 기준을 3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세화여고 생각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영어 내신 관련해서 걱정되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던 못하던 간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좀 잘 살려볼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등 내신 들어가면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아지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그 외와 교과서와 부교재 비교중을 좀 보시면 교과서가 부교재보다 월등히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과서는 항상 1학년 때 2과씩 들어가고 이제 5년차, 6년차 되고 있는데 교과서 개정되고 나서 2015년 이후에 항상 2과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2가 들어가고 이 부분이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부교재가 이제 완전히 기출로 바뀌면서 내년에도 기출일 확률이 되게 높아지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개에서 24개라고는 했지만 최대 32개까지 갔고요. 이유가 이제 학기 중에 아이들 주차가 몇 주차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는 아이들이 추석 전에 현대고는 시험을 봤기 때문에 5주밖에 안 나와서 20개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기말고사 주차가 늘어나니까 32개에서 36개까지도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부교재고 보통 아이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범위의 수가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셀프 지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2개 정도를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으시고 어법이랑 서술형 문제 없이 완전히 수능 유형으로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얘는 학원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부분 혹은 혼자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름을 셀프 지문이라고 해놨고 우리 학교는 단어나 이제 뭐 어휘나 아니면 듣기나 이런 것들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요 그 외에 해당하는 건 셀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시험 범위가 많은 축에 속하지는 그러니까 반포에 있는 세화나 세화여고 혹은 이런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습니다만 범위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해도 현대고는 공부해야 하는 공부량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지문이 들어가는데 이 24개에 해당하는 지문에 네가 알아야 되는 거 다 알고 들어왔느냐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문 속에서 내가 알아야 하는 걸 다 알아야 하니까 공부해야 되는 양 자체는 많고 그리고 예측 범위 안에 있는 진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1, 2가 남았으면 다음번에는 변동 없이 3, 4과 그 다음은 5, 6과 우리 학교는 규칙적으로 시험 범위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선행이 좀 필수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세화여고 가볼게요. 제가 시험 범위가 좀 약해요, 현대고는. 그러나 공부량은 많아요 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서 바로 보여지시죠? 교과서랑 부교재 비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5 정도로 차지한다 했는데 2과 정도 올해는 들어가고 있고요. 요것도 프린트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장들을 선출을 하셔서 교과서에 있는 주요 문장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대신 부교재를 갖다가 많이 늘리셔서 35개에서 많으면 55개지만 요즘에는 살짝 시험 범위 감소하는 추세라서 많아져도 46개 정도까지는 가요. 근데 사실 세화여고가 예전에는 55개, 60개까지 갔지만 시험 범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조금 줄었으나 아이들한테는 여전히 많죠. 왜냐하면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 양이니까. 거기에 세화여고를 생각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염두를 해주셔야 하는 게 우리 세화여고 1, 2학년 특히나 이제 1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어휘 교재예요.
아이들 이제 진학평가를 보거나 신입생 설명회 같은 거 가시면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비바보카라는 학교 교재가 있어요. 그거를 읽히는데 보통은 요번에 시험 범위가 90에서 147페이지까지였어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단어 개수가 8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쪽번호로 들어가 있는 유관이어까지 다 외워야 하니까. 근데 여기에 206에서 216, 요 정도 10페이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 교재는 딱 교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4분의 1로 쪼개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단어가 약한 학생이나 암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이 부분 때문에 좀 애를 먹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보통 몇 문제 나오나요? 5문제에서 6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 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셀프짐은 동일하게 있는데 이 강남서초 자사는 이 부분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고 아이들 수능 독해처럼 독해력 올리기 위해서 하는 문제들. 그래서 똑같이 12개에서 26개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12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대고와 다르게 세화여고는 시험 범위가 많은 만큼 깊이가 깊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지문에서 알아야 되는 문법, 어휘, 영작 다 알고 들어왔느냐 보다 너 이 지문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왔어? 무슨 내용인지 알아? 여기에 있는 단어 요 정도로는 알 수 있겠어? 하고 조금 얕게 출제를 하세요. 단 어휘는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서 단어가 약한 학생들은 미리 선행이 무조건 필요하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내신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수업 커리큘럼. 근데 뭐가 많이 복잡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평균이고요. 보통은 7주에서 8주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3, 4주 혹은 빠르면 2주 동안에 그냥 외우고서 시험 봐도 100점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6주에서 7주 정도는 꾸준하게 반복 커리를 타주셔야지만 100점이 나오는 학교예요. 특히나 현대고 세화여고는 일반고에 비해서는 공부 양과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마라톤처럼 쭉 타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 있는 아이인지를 꼭 생각해 주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교과서 1에 대한 수업을 1주차의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6주차 끝때까지도 교과서 수업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긴 시험 기간 동안에 실제 시험 범위에 대한 걸 끊임없이 누적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사고에서의 내신 대비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요거는 또 뭐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현대고하고 세화여고 요거 조금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고 세화여고는 나는 영어 되게 자신 있는데 하는 애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학교 시험에 맞게 색깔의 옷을 입느냐의 싸움인 경우가 극상위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현대고뿐만 아니라 세화여고 아이들 모의 중간고사, 모의 내신 모의고사라고 해서 3주차, 5주차, 7주차에 걸쳐서 아이들 학교 시험처럼 시험 보고 그리고 등수 내서 오답 분석하고 풀이 수업까지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냥 집에서 문제 푸는 거 말고 선생님이 이거 시험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학생들이 혹시라도 현대고나 세화여고를 진출하게 됐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꼭 커리에서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 어머님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요게 또 이제 어머님들한테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 등급 컷, 그리고 경쟁 구도. 우리 아이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 잘하는데, 우리 아이보다 더 잘하는 애들 있으면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게 되니까, 그죠? 경쟁 구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거 제가 정말 할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현대고하고 세화여고 중간고사 등급 컷을 좀 정리를 했는데, 세화여고는 등급 컷에 대한 이 노출이 조금 현대고만큼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등급컷이 좀 오래 있다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꼬리표가 나오고 나서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일단 바로바로 나오는 현대고 등급컷부터 보여드릴게요. 2023, 21, 0 해서 최근에 4개년간의 등급컷을 좀 가지고 왔어요. 공통점은 1등급을 받으려면 우리 아이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번에 중간고사가 지금 난리가 난 게
이번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어요. 저희 학원에 106명의 현대고 1학년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꼬리표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등수나 이런 명수를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는 말할 수가 없지만 학교 전체에서 100점이 24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좀 이상했던 게 100점이라는 아이들 전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1등급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제 꼬리표는 나와봐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은 14명에서 16명의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아요. 근데 올해 현대고 1학년은 14명 정도가 1등급을 받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24명이 100점이 된다는 게 확실해지면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말까지 합산을 해서 등급을 매기니까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 영어를 막 그렇게 막 엄청 잘하지는 않아서 2, 3등급도 괜찮아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봐주시면 2020년도 제외하고는 등급급 간의 차이가 3점 이상으로 확 벌어지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2, 3등급은 조금 벌어질 수 있으나 1, 2등급 간의 최상위권 견제는 사실상 객관식 다 마치고 서술형에서 내가 S 하나 썼거나 ing 붙여야 되는데 뭐 하나 잘못 맞췄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정리하면 현대고 세화여고는 경쟁력이 조금 많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가.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하고 영어를 다른 아이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까지도 저는 상위권 경쟁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반이 3개라서 평일에 있는 화요일, 금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반할 수 있는 반, 마감 전에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토요일 반 같은 경우에 최상위 4% 반은 시험을 보고 들어오거나 학교 내신 기준으로 3등급 이상인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3컷까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요거 1,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는 7명에서 9명 정도의 아이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등급을 받는데 요 아이들이 1등급에서 2등급까지 가는 아이들이 요거에 대한 경쟁을 들어가는 거고 자사는 3등급까지도 보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수 보시면 2022년처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얘네들 객관식에서 한 문제 틀리고 서술형 한 문제 틀려야 3등급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등급컷이 많이 위에 있고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우리 아이가 그럼 현대고 세화여고에 뛰어들어서 얘가 조금 그래도 경쟁력 있게 공부하려면 뭘 챙겨야 하는가? 일단 첫 번째, 단권화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많죠? 누적해야 되는 거 많아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 따로, 학원에서 주는 자료 따로, 이거 못해요. 학원에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 교재 제가 다 만들어서 주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했던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한 번에 다 정리해 놓고 그거 예쁘게 공부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필기는 열심히 하거든요. 막 빨간색, 노란색 색연필 다 가져오면서 막 필기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필기만 보고서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면 손필기 올인원 테스트라고 해서 매 주마다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 투부정사 안 된다고 썼더라? 투부정사 왜 안 되는지 너 한번 적어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자기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실점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손필기 시험처럼 우리 아이들 공부했던 거 확인하는 기회 꼭 가져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대사여고는 자사고라서 시험 범위 많고 공부량 많아. 그리고 경쟁 구도가 촘촘해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할 수 있어. 근데 어떤 문제를 우리 아이가 잘 풀어야 그래도 100점 맞기가 쉽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편할까? 시그니처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현대고하고 세화여고 비교를 좀 해보면 현대고도 세화여고도 서술형 비중이 작죠. 이게 원래는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만 해도 이거 50, 50이었어요. 서답 비중이 반대 반이었는데 그게 60대 40였더니 는 70대 30로 갑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비중이 월등히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갈수록 내신의 비중은 줄고 정시의 비중은 늡니다.
근데 영어는 수능에서 서답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수능 유형을 조금 더 접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사고는 어쨌든 실적이 나와야 하는 학교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반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건 서답형 비중이 작다고 해도 이게 안심할 건 아니다. 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애들은 이거 다 맞춰놓고 여기서 판가름 나니까. 서답형 다 맞추고 객관식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서답형의 비중이 낮은 만큼 조금 더 대비는 필요하다. 현대고의 시그니처 문제예요. 요거는 제가 그 PPT에도 띄워놨는데요. 현대고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객관식, 어법상 틀린 곳이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문제인데 몇 개인지 안 주고요. 아이들 외운 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to cry라고 썼지만 나는 crying으로 외웠거든 해서 맞추는 아이들도 있고 to cry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crying이 맞는가 하고 헷갈리다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1, 3, 5 골라서 이 아이는 맞췄지만 3, 5 골라서 틀리고, 그러니까 얘가 배점이 2.4점에서 2.9점까지 가는데 이거 하나만 틀려도 이제 1컷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려면 예비고1 학생들은 현대고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특히나 문법 제대로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에서 발목이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깔려있는 문제는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현대고하고 세화여고는 서술형의 방향성이 좀 달라요. 현대고의 서술형은 완전히 어법과 영작에 끊겨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에도 똑같이 갈지는 조금 지켜볼게요. 어휘 쪽이 완전히 살았어요. 제가 작년 설명회까지만 해도 어머님 저희 아이들은 어휘보다 어법 쪽에서 서술형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통함기 필수고요. 이 아이들 변형 영작 시켜주세요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술형 프로그램의 일부를 완전히 바꾼 게 올해부터는 어휘가 확 늘었어요. 어휘가 어떻게 늘었느냐? 같은 단어 말고 다른 단어의 유의어를 쓰거나 이 단어를 올바르게 바꾸려면 단위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세화여고나 현대고는 단어 베이스가 조금 필요한 학교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현대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문법 비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기 때문에 현대고 생각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이제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제를 위해서라도 어휘는 제가 시험 기간에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많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 문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시키겠지만 아이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더딜 수 있어서 예비고1은 무조건 문법을 단단하게 하고 오시는 게 현대고 진학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세화여고. 세화여고의 시그니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제도 우리 세화여고 1학년 현대고는 시험이 끝났고요. 세화여고는 아직 시험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10월 13일부터 이제 시험인데 어머니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저희 SOS요 하고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 500개 넘는 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이 크다.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3회 독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게 첫 페이지부터 단어 문제가 6개씩 나와버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이제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단어 문제로 틀렸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그렇거든요. 자, 요 비바복합 문제 보시면 한글 단어 뜻 뭐야? 하고 물어보는 문제 절대 안 나오고요. 단어의 의미상 관계가 어떤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유의어인데 한 놈만 단이요. 그리고 빈칸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 중에 어색한 거 뭐야? 독해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 두 개 중에 뭘 것 같아? 해서 비슷한 철자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들로 선지 주고 고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건 다르고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세화여고는 이런 단어 부분이나 독해력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학교라서 이제 솔루션 좀 갈게요. 어휘와 독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높여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화여고 내신 기간에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휘하고 독해는 내신 기간 안에 하기에는 아이가 버거울 수 있어요.
제가 시키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휘가 기본적으로 좀 아이들은 제가 300개를 외워오라고 하면 그게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 비바복화는 무조건 내신 모의고사 풀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 단어만 외우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단어가 학교 유형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를 최소 3세트는 시켜주셔야 아이들이 실전력이 조금 있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의 시험에 비바복화 내신 모의고사 1회차 풀고 가서 40문제 풀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불안하다 혹은 비바복화가 어렵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연구팀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거 지금 120문제 풀립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 120문제 풀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뭐라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그거 한 번씩 더 뽑아달래요. 다시 풀어보겠다고. 그러니까 요 단어 문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중압감은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분명히 챙겨주셔야 되고요. 비바복화는 아이들 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니요. 겨울방학 때부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갑자기 바뀔 수는 있는데 비바복화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단어 수정하고 이런 것들만 있었지 책이 바뀌진 않아서 거기에 있는 단어는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겨울방학 때부터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세화여고, 현대고, 예비고 1반은 사실 그 학교의 색깔을 확 입혀서 가기 때문에 세화여고반은 이거 저희 겨울방학 때 2회독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외우고 들어가서 학교에서 들어가는 시험 범위에 맞게 이렇게 문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비바복화인 거 꼭 염두해 주시고 두 번째,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문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과서가 문장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프린트로만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문법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문장들이 프린트에 있는 요 문장들이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세화여고에서 문법 비중이 10중에 2였는데 이제는 한 3.5에서 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있는 프린트에 있는 문법은 제대로 잘 알아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험 기간 내에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문법 어렵다는 애들은 없어요. 세화여고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사실상 우리 아이가 너무 약하지 않도록 기본 과정만 잘 다듬어 주시면 내신 기간 오셔서 문법 개념 잡고 활용 연습하고 통함기 들어가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 변형이 30%가 아니 8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 뭐냐면 세화여고는 아이들의 영어를 완전히 수능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서술형하고 문법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수능형 독해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대로 공부하고 선은 철수가 영희에게 한눈에 반했대로 나와요. 그럼 사랑은 없잖아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애들이 못 골라요. 이게 한글이 아니라 영어니까. 모르는 단어로 후훅 나오는데 의미가 똑같거든요. 의미가 같지만 그러나 다른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와 어휘가 좀 살아있는 아이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화여고 입학을 생각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어휘하면 진학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 다져주셔야 되는 포커스를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세화여고 진학해서 조금 더 그 건전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와 그리고 문법은 기본적인 개념 다 잡고 가야겠구나. 요거를 아셔야 만약에 이제 현대고를 진학하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 시간 남을 때 문법 특강 한 번 더 깔자. 이 아이가 3시간 동안 문법 한 번 더 들을 수 있게 코디를 하자 하실 수 있는데 세화여고 들어가는 아이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법보다 차라리 어휘 특강반을 하나 더 넣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비고1 과정을 코디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세화여고, 현대고 입학하게 됐을 때 어떤 프린트를 통해서 서술형을 대비하는지 제가 맛보기로 몇 개 가져왔는데 사실 얘는 12월 달에
있을 현대고 세화여고 단독 설명회에서 따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애들 지원식이 돼서 확실하게 1차 합격자 나오고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현대고 세화여고 비교 분석 설명회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대고 세화여고는 강남 서초 대표 자사고다 보니까 아이들 학구열도 괜찮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점수를 받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대비해 주시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10월 12일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세화여고 학교에서 설명회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대고하고 세화여고는 학교 설명회를 열어요. 그런데 가시면 이제 학교 어떤 식으로 입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 아이들 어떤 커리를 밟게 되는지 3년의 과정을 보통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설명에 꼭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 얻으신 다음에 우리 아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면 고입이 입시의 제일 첫걸음이니까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우리 현대고 세화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